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년) 만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승훈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변동성이 좀 나타났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데 오늘 시장 간략하게 한마디 짚어주신다면요? 5월 말에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2011년도에 12년 전 미국 신용등급 강등될 때의 차트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꼭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예언이라도 하듯이 신용등급이 강등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 선물 10포인트 이상의 급락을 했는데 이제 단순 반등일지 아니면 잠깐 반등했다 또다시 폭락하는 과정인지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종목 상담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지금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셔도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지금 12년 만에 2011년도 여름에 한번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었는데 제가 5월 말쯤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5월 셋째, 넷째 주 여러분께 지금 강의를 하면서 2011년도 여름 차트를 일봉을 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겠어요? 아마 2번 정도 제가 3번 정도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국채를 더 이상 갚을 수 없어서 디폴트의 위기가 있었고 12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2011년도였으니까요. 그 이후에 한 2,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었다. 사상 초유의 사태라서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 아주 박살나게 빠졌고 그 이후에 가을장에 등락을 하다가 연말부터 시장이 급등을 했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근데 지금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신용등급 강등됐다라고 기사가 리포트가 뜨면서 열심히 올라가던 상승이 꺾였고 시장이 이틀 만에 선물지수 10포인트 이상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꽤 많이 밀렸죠. 예, 그런데 아마 단순 반등 시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반등이 단순 반등일지 상승 전환일지 좀 살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종목들 하나씩 점검하면서 내가 뭘 사야 되느냐 그리고 살 게 없느냐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시장이 좀 흘러가는 것 같은데 이 시장 속에서 갈피를 잡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해안을 엿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은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문자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고민되는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문자 상담 주셨습니다. 종목명 LG 디스플레이고요. 네, 매수가는 17,300원, 비중은 30%다라고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LG 디스플레이 지금 살펴보면요. 오늘 종가 같은 경우에는 1.69% 내린 13,930원의 종가를 형성한 모습입니다. 현재 매수가가 17,300원이라고 했는데 매수가를 이탈한 상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먼저 중요한 건 이 회사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지털 디스플레이 업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실력이 좋은 회사입니다. 회사가 좋은 거는 뭐 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도 굉장히 좋은 회사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회사가 좋으냐, 여러분이 기술적 분석이 아닌 가치 투자를 해서 내가 10년, 20년 이 회사와 성장하겠다는 생각이면 전혀 문제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사고팔고 돈을 가지고 내 돈으로 사고팔고 이익을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7,300원이라는 가격은 굉장히 높이 사신 가격이에요. 자, 먼저 월봉을 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계속해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쌍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인데 월봉으로 놓고 보신다면 LG 디스플레이는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상당히 상승폭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1, 2년 정도 바라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입장에서는 손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견디면 된다. 자, 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한 파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한 번 더 빠져서 지금부터 한 1, 20%, 20, 30% 정도 조정 나온다면 저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 반등 한 번 했다가 주저앉는데 이번 주저앉을 때 글쎄요. 제 생각은 많이 빠지면 10,000원 정도, 적게 빠지면 한 1, 2천 원 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사실 그때 비중을 좀 담아가지고 그냥 잊어버리시고 내년까지 끌고 가십시오. 예, 그러면은 얘는 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잊어버릴 때 어디까지 잊어버리셔야 되냐면은 적게 가면은 한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일 거고요. 좀 세게 간다면 24,000원, 5,000원대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수익 탈출은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을 저한테 상담을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보시면 지금 언제 사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고점이에요.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자, 앞에 고점을 높이고 있으니까 세 번째 고점을 높이니까 상승을 가고 있고 저점을 높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가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절대로 얘는 넘기면 여기 무너지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우리가 돌파 매수라고 하는 건 직전 고점을 넘겼을 때 추가 상승을 하는 걸 기대하고 하는 건데 문제는 직전 고점에 난 따라갔는데 가다가 밀리면 손절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이거 아마 돌파 매수하다가 물리신 것 같아요. 최고점에 물리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돌파 매수보다는 눌림목 매수를 더 권장을 하는 겁니다. 대형주 입장에서는 눌림목에 사야지 내가 안전하게 끌고 가지. 대형주들은 우리가 강세장, 상승장이 아닌 이상은 돌파 매매했다 물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11년도, 21년이죠. 2020년 여름부터 21년도 1월까지의 장은 우리가 돌파 매수만 하면 삼성전자가 됐건 현대차가 됐건 무조건 다 수익이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1월 달 고점 찍고 나서부터 작년 11월 달 저점 찍을 때까지 1년 반 동안 시장은 급락장이었거든요. 계속 계단식 하락이에요. 1년 반 동안.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눌릴 때 사가지고 반등 나오는 걸 먹는 건 괜찮지만 돌파 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장세를 정확히 읽지 못한다면 돌파 매수는 추격 매수니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부터. 그리고 이 종목은 견디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좀 더 사셔서 올라오면서 이렇게 이익을 보시고 나가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배우는 게 없으면 그거는 그냥 실패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시청자님?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했어. 그러면 배우는 게 하나 있어야 될 겁니다. 돈을 잃었으면 내가 배우는 경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돈을 잃었는데 경험도 없다. 그러면은 괜히 돈 날린 겁니다. 방송이라 제가 막말은 못하겠지만 돈 지알 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 절대 하지 마시고 반드시 어떻게 눌렸다가 사시기 바랍니다. 대형주는 절대 돌파 매수 하지 마십시오.
네, LG 디스플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하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되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조금씩 매수를 하면서 매수 단가를 낮추시고요. 목표가 18,000원 정도 열어두셨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1만 9천 원에 30% 정도 됩니다. 네, 매수가가 11만 9천 원에 비중이 3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봇 섹터에서는 대장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3% 정도 밀리면서 11만 1,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최근에 뭐 삼성과의 협약도 부각이 됐고요. 수요일에는 좀 그래도 시세를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매수가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자, 월봉을 먼저 보시게 되면 지금 얘는 밑에서 2만 원대에서부터 횡보하다가 올라와서 바닥에서 7배 정도 올라왔습니다. 15만 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그러면 700% 정도 시세가 났다가 장이 눌릴 때 올라온 폭의 절반 정도를 눌렀고 그 자리가 9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사실은 지금 사신 가격이 좀 애매해요. 얘가 9만 원, 10만 원대만 샀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11만 9천 원이면은 직전 고점 돌파 매수도 아니고 저점에 눌림목 매수도 아니고 좀 어중간한 가격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합니다. 얘는 9만 원 있게 좀 손절 치셔야 될 종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12만 원대를 올라왔을 때 시장이 치고 넘어가면은 다행인 종목이다. 그래서 저라면 9만 원, 10만 원대가 아니면 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손절가를 9만 원 깨지면 저는 손절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물론 향후에 이 회사가 괜찮다라고 보시는 입장에서는 끌고 가셔도 무방은 하겠습니다. 어차피 테마가 살아있는 것이고 언젠가 테마가 올라온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지금 가격에서 저라면 만약에 반등 줘서 본전 정도 올라오면 정리하겠다는 생각이지 저는 이 섹터를 끌고 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테마 타고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자 한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얘가 훅 눌렀다가 왕창 가고 눌렀다가 왕창 가요. 보시면 여기가 하나, 둘, 세 파동 완성하고 죽이거든요.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한 번 반등했다가 죽일 거고 두 번 반등했다가 횡보하다가 그 다음 올라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9만 원 이탈하면 손절할 수 있느냐예요. 비중이 30%시기 때문에 저라면 반등 나올 때 일단 정리하고 이 종목은 빠지겠습니다. 아, 그러면 좀 지켜봐도 힘든 종목일까요? 9만 원 있게 좀 손절하겠다는 생각이시면 지켜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진입 단가가 너무 애매해요. 얘가 탄력이 붙이면서 막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얘가 9만 원, 10만 원대 같으면 견뎌보시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어저께 고점 찍은 게 12만 6천 원이거든요. 근데 들어가신 단가가 11만 9천 원이면 고점 찍고 내려오면서 아마 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얘가 눌리게 되면 한 10만 원에서 9만 원대까지 눌릴 수 있는데 그 가격에서 나는 비중을 더 잡아서 9만 원께 좀 손절하겠다는 생각이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저는 좀 약간 비중이 높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만약에 반등을 주면 그냥 11만 9천 원대 그냥 빨고 나오겠다. 본전권에 탈출하겠다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종목이 바닥권에 사셨으면 저는 끌고 가시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바닥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점에 갔다가 밀릴 때 사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가 좋으냐는 별개입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회사가 좋지만 내가 산 가격이 애매한 가격이고 빠질 가능성이 높다면 일단 털고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왜냐하면 지금 11만 1천 원이면 9천 원이랑 뭐 이렇게 뭐 많이 밀린 것도 아니거든요. 일단 털고 나와서 밑에 9만 원대, 10만 원대를 다시 지킨다면 이 종목이 정말 좋으시다면 그때 9만 원, 10만 원 지지 확인하고 다시 사서 올라오면서 손절친 거 커버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저는 제 성향은 그렇고요.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셔서 사셨다면은 뭐 그거는 시청자님께서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등을 줘서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 종목 교체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만약에 이 9만 원 선을 이탈한다 싶으면 그때는 정리를 해보자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실까요? 코스코 홀딩스요. 네,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64만 원인데 못 팔았어요. 10%. 아, 64만 원에 비중 10%. 네. 네, 이 포스코홀딩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좀 한 달 됐나 봐요. 아, 한 달 정도 들고 계셨는데 매도를 못 하셨어요, 이 종목. 네. 지금 가장 고민되는 게 어떤 걸까요? 매수가까지 올지가 고민되세요? 네, 올지 궁금하고 또 더 빠질지 궁금하고 커스코 푸치랜도 어디서 지는데 그것도 못 팔고. 아이고,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속상하시겠- 이제는 뭐 2차 전지로 섹터 묶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포스코 네. 홀딩스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2차 전지는 전량 다 팔라고 말씀드렸던 게 7월 24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최고점 7월 26일입니다. 그리고 7월 26일 날 제가 드렸던 섹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거든요. 제일 고점 찍을 때 제가 오전에 11시 여기네요. 예, 여기 10시 49분에 2차 전지 관련 돼 있는 종목은 전부 다 팔아라. 한 주도 남기지 말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봤어요. 예, 네, 못 보셨어요? 참, 제가 생방송이라 뭐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참 난감하네요. 네. 근데 얘가 오르락 내리락은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회사가 좋은 건 맞는데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왜냐하면 64만 원이면은 들어가셨을 때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7월 24일 아니면 25일 아니면 26일 그리고 7월 31일 이 3일 중에 하루에 사신 건데요. 가격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고점 찍고 밀릴 때 보통 통상적으로 바닥에서부터 몇 배씩 시세가 난 것들은 통상 얼마까지 밀리냐면 고점 대비 반토막 정도 납니다. 그러면 비중이 높지는 않으시니까 포스코홀딩스가 좋은 회사냐? 네, 좋고요. 앞으로 성장할 거냐? 네, 좋습니다. 앞으로 3년 뒤에 5년 뒤에 더 올라갈 거냐? 예,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격이 비쌉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내가 손절하고 저점 잡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내가 물량을 왕창 사서 수익을 많이 낸다? 선택하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일단 애매하니까 일단은 잘라놓고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본다. 혹은 세 번째 무조건 좋은 데니까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가지고 나는 영원히 물을 타서 이익 볼 때까지 버틴다 이거든요. 그러면 저라면 지금 아마 사신 가격에서 뭐 마이너스 10% 이내 정도이신 것 같고 비중의 10%고 마이너스 10% 정도라면 전체 원금 자산 가지고 계시는 섹터에서는 한 1%밖에 손에 안 났습니다. 1,000만 원 가지고 계시는 분이면 100만 원 샀고 그중에서 10만 원 정도 손해 본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자산의 1% 정도가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저라면 만약에 2차 전지에 대해서 길게 가져가시고 나는 앞으로 5년, 10년을 투자할 거야라는 못 가져가요. 예, 그런 개념이면은 들고 계셔도 되고요. 저라면 그게 아니라면은 일단 정리하고 저점 잡힐 때 다시 사시는 것이 마음고생을 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좋은 거냐 회사가 좋으냐보다 더 중요한 게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타점을 높게 잡으셨고 밑에 바닥에서 40만 원에도 50만 원에도 30만 원에도 안 사시던 분이 64만 원에 사셨다는 건 그것도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못 파신 거는 안타깝습니다만 저라면 정리하고 바닥 잡힐 때 다시 살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건 선택은 선생님께서 하셔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이 회사가 정말 좋다 생각해서 나는 장기로 가져가더라도 견딜래 하셔도 수익은 날 겁니다.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근데 돈이 없거든요. 그밖에 없거든요. 네. 그 두 가지. 그러면 자르시죠. 그러면 내일 네.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요? 뭐 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고점이니까 하나도 남기지 말고 팔으라고 얘기할 때 저는 고점에서 반토막 나면 사겠다는 생각으로 다 팔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아직 네. 반토막 안 나서 저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일 팔아요? 다 팔아요? 그건 선택은 선생님이 하십시오. 제가 뭐 팔아라 예, 말아라 얘기는 못. 왜냐면 아니. 살 때 저한테 허락 안 받고 사셨잖아요. 저한테 허락 받고 사셨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아니 내일 조금 더 올라가는 그게 없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 다 팔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2차 전지는 지금 당분간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볼 줄 알면 내일 좀 올라가면 팔라고 했더니 다 네. 팔아요. 뭐. 네, 그러면 뭐 결정을 그렇게 하십시오. 예. 왜냐면 네, 저는 알았습니다. 얘가 좀 최소한 고점에서 40~50%는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다 팔으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고점에서 뭐 많이 빠져봐야 한 20%에서 30%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자리까지 내려가려면 20~30%더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틀렸길 바랄게요. 제가 틀리고 만약에 올라가서 선생님이 빠져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제가 팔고 나온 게 낫겠다. 알았습니다. 네. 네, 포스코 홀딩스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단가가 너무 높았던 게 부담이 됐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목소리에 기운이 없으세요. 예. 네, 어떤 요즘 종목 다 고민 내려서. 계실까요?
네, 와이팜요. 와이팜 매수가 어떻게 되시죠? 4,950원에 30%. 네, 4,950원에 30% 손실을 보고 있다 보니까 목소리에 기운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1% 상승이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매수가를 이탈한 상황이죠. 이 스마트폰 관련한 종목인데요. 5G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매수가까지 반등의 기회를 줄까요, 전문가님? 일단 와이팜은 제가 모르는 회사예요. 예, 이 회사의 내역을 제가 잘 몰라서 회사에 대해서 어떻다라고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지금 차트로만 놓고 보시면 고점이 2만 원에서부터 지금 2,400원까지 무너졌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 걸로 보면 지금 2020년도에 아마 신규 상장된 종목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지금 한 3년 가까이 빠지고 바닥 다지고 살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내가 손절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르면서 결국 반등을 시도할 텐데 아마 소요 시간은 한 1년쯤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트 패턴으로 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거라고 보여지고 올라오면은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올라오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팔고 나가셔야 되는 위치가 아닌가. 거기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주봉을 보시게 되면 문제는 네네. 바로 간다가 아니라 얘가 예. 죽이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내려가면은 3,000원에서 2,500원을 또 찍을 수 있단 말이죠. 예. 네네. 그리고 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고점 찍고 밀리는 차트이기 때문에 사실 4,950원이면 내려올 때 아마 여기서 사셔가지고 물 탔거나 사셔서 물린 상태인 것 같아요. 자, 네, 보세요. 사서 물렸어요. 네, 보시면 얘가 보통 파동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한 파동 가고 눌려요. 두 파동 가고 눌려요. 근데 센 놈이면 세 파동이 있어요. 근데 약한 놈 대부분의 파동은 하락장과 조정장에서는 세 파동까지 잘 안 가요. 그러면 저는 지금 파동이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의심하는 거고 제가 만약에 이 종목 저 언제 살래요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2,500원에서 3,500원 여기 오면서 하고 아니면 안 건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떨어졌을 때 2,500원, 3,500원 요 사이에 올 때 나는 비중을 더 잡아서 그리고 이렇게 중장기로 끌고 가시면 아마 한 1년쯤 기다리시면은 수익권에 올라올 테니 한 50%까지 비중 잡아놓고 그렇게 한다가 첫 번째고요. 제가 이 회사를 정확히 알면은 회사가 좋으니까 어떻게 해라 이야기하겠는데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은 저는 그런 것 같고 일단 매도 시기를 놓치신 거고 내려올 때 사시면 안 되는 위치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종목을 사실 때 얘가 첫 상승 이후에 눌림 줄 때는 사셔도 돼요. 근데 두 번째 상승 이후에 눌림 줄 때는 얘가 올라간다는 장담을 못 해요. 그러면 손절가를 지키셔야 되고 사실 아까 4,950원이면은 아마 요쯤에 사신 것 같은데 얘는 네, 예. 4,500원 깨질 때 손절 치셔야 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운이 좋아서 올라오면 4,500원에서 5,000원 사이에 그냥 던지고 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월봉을 놓고 보면 월봉은 사실은 6개월, 1년, 2년을 놓고 한 1년에서 2년 사이클을 보는 게 월봉이거든요. 그래서 네. 1, 2년 정도 바라보실 때는 기다리시면은 아마 손절 안 하셔도 매수가보다는 좀 더 올라와서 한 주당 1, 2천 원 정도 이익은 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 만약에 좀 여유가 있는 자금이고 이 회사에 대해서 내가 좀 공부했고 알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견뎌보실 거고 잘 그렇지- 모르는데 네. 이렇게 방송 보고 했거든요. 근데 실적은 어때요? 제가 모르는 회사라니까요. 저는 모르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도 모르겠고 이 회사에 대한 내역을 전혀 몰라요. 예, 왜냐면 모르는 회사도 있나요? 그럼요. 2,400개의 종목을 제가 어떻게 다 합니까? 저는 대형주밖에 안 해요. 저는 대형주만 하는 사람이고. 방송에서 네. 이게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보고 했는데 예. 잘못한 것 같네요. 저는 대형주하고 ETF밖에 안 하기 때문에 중소형 종목을 아예 몰라요. 개별주는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고 그래서 개별주 종목을 물려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참 안타까워하는 건 다만 얘가 월봉과 주봉의 패턴으로 보면은 한번 눌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네. 한번 바닥 다지고 올라가는 과정이 짧으면 한 6개월, 길면 1년 정도 소요될 걸로 보여져서 딱히 손절 쳐야 될 종목이냐라고 묻는다면 시간 여유만 있다면 1년쯤 시간이 있다면 그냥 견디어서 이익을 보고 나오시는 본전 이상 올라올 때 빠져나오시는 걸 저는 권장하고 싶고 만약에 내가 자금도 지금 안 되고 이 돈을 쓸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절반 정도 손절 치거나 3분의 2 정도로 손절 치고 밑에 내려올 때 저점이 잡혔을 때 그 종목을 다시 잡아가지고 끌고 올라오는 전략이 낫지 않을까. 선택은 길게 보면 괜찮다는 거죠, 그럼? 그렇죠. 1년 이상 보면 좋습니다. 1년 이상 보면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번 무너질 것 같다. 또 한번 무너지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해갖고 길게 가는 네. 것도 괜찮다는 그러니까 이 거죠.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십시오. 저한테 물으시기보다 이 회사가 좋은지 앞으로 전망이 네. 어떤지 이 회사의 실적은 어떤지 본인이 공부를 하시고 생방송 중에 지금 공부해서 대답할 수 없으니까 공부해 예, 보시고 예. 본인이 만약에 그런 판단이 서면 내려올 때 더 사서 나는 승부를 아니, 보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럴 저는- 만한 저기가 안 되시면 일단 잘라놓고 다음 타이밍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상담할 때는 선생님들이 다 공부해갖고 상담을 해주는지 알고 자주 하는데 할 필요가 없겠네. 자, 근데 왜냐면 저는 지금 모르시는 게 전화를 있으면- 받았잖아요. 미리 이 종목에 대해 저한테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화를 네. 받아 실시간으로 생방송을 받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알 수가 없잖아요. 2,400개를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죠. 안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일 거예요. 네. 공부하신 분이라 다 알지 알고 전화를 2,400개 자주 공부하는 하거든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예, 자주 네. 하는데 좀 그러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매수가까지 반등의 기회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가지고 가셔서 수익 실현하시고 탈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운 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 주셨습니다. SFA 반도체 주셨고요. 매수가가 5,886원, 비중이 20%라고 합니다. SFA 반도체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 패키지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오늘 종가 살펴보니까 2% 낙폭을 보이면서 5,520원을 형성을 했습니다. 매수가를 이탈한 상황인데 그래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이 종목 어떻게 매수가까지 반등의 기회가 있을까요? 예, 이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뭐 눌렀다 오르면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서 10월 정도의 시장이 꽤 크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마 주도주 섹터에서는 반도체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가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월 한 달만 좀 조정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종목은 움직임 폭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흔들면서 가기 때문에 얘가 5,000원이 깨진다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 비중을 줄여야 되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4,900원 무너지면은 비중을 반을 줄여내고 저점 확인단 뒤에 비중을 다시 바닥에서 한 4,000원대 초반 정도에서 비중을 채우는 전략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900원을 지지하는지를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유튜브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은 시젠이고요. 매수가가 26,000원, 비중이 20%라고 합니다. 우리 김선양 님의 종목인데요. 오늘 안 그래도 이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이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이 종목 역시나 장중에 굉장한 시세를 보였고 종가는 13% 오른 25,2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 소폭 이탈한 상황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월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세를 코로나 때 엄청나게 줬던 종목입니다. 바닥에서 14,000원짜리가 16만 원까지 갔으니까 바닥에서 10배, 12배 정도 상승했던 종목이고요. 그로부터 지금 3년간 아주 박박 바닥을 기고 있던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 드렸습니다.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보통 한 3년에서 5년 주기로 우리한테 안타깝지만 바이러스가 있죠. 예, 무슨 코로나도 있었고 앞에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계속 있었죠. 그래서 한 4, 5년 주기, 3, 4년 주기로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주봉을 보시면 거의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종목은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 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번 올랐다가 빠지는데 다만 오늘 26,000원에 사신 것은 너무 고점에서 추격을 하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라올 때 2만 한 6, 7,000원 오면 일단 정리 좀 해주시고 다시 한번 떨어질 때 저라면 2만 한 2,000원에서 4,000원 사이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는 전략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올라오면 일단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올 때 바닥을 잡는 전략으로 얘는 바닥권에서 매집한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빠르면 올 겨울 늦으면 내년 봄에서 여름 정도에는 아마 한 3, 4만 원대까지 치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 장기로 보실 거면은 문제가 없겠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빠져나왔다가 저점 잡히면 바닥 잡고 들어가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준다면 매수가에 일단 정리를 하시고요. 저점이 잡힌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한번 공략하는 전략을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네, 저희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고요. 계속해서는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강의 만나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장중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소통해 보실 수도 있고요. 전략도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는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목소리를 계속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가 발견했잖아요. 우리 전문가님 목소리가 따뜻해요. 너무 라디오 재질인데 자, 오늘은 이 목소리로 어떤 내용을 준비해 주셨나요? 자, 5월 말에 했던 강의를 여러분께 한번 끌고 와봤습니다. 2011년도의 선물 여름 차트입니다. 그때가 아마 오바마 정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채가 계속해서 디폴트가 될 수 있으니까 채무 한도를 늘려달라고 얘기했던 올해 5월이랑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기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장이 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채무가 부채가 연장됐다 신난다 올라갔다가 한동안 등락을 하다가 8월 초에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타이밍이 뭐냐면 요 양봉 나온 날에 요 다음 날에 밤에 어떤 기사가 떴냐면 미국이 신용등급이 사상 최초로 강등됐다라고 하니 다들 뭐야? 미국이 제일 큰 나라가 제일 단단한 나라가 어떻게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그러다가 시장이 아주 아수라장이 됩니다. 선물지수로 60포인트가 급락을 했고 풋옵션이 이때 1000배가 넘었습니다. 이 2주 동안에 풋옵션이 1200배까지 저점 대비 터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도 선물옵션을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까지 대박이 나는 걸 제 눈으로 처음 봤던 그래서 어안이 벙벙했던 이만큼 빠지면 올라가지 않을까 하면서 와 시장이 진짜 무섭구나라고 느꼈던 저도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위치를 보시게 되면 신용등급 강등을 언제 얘기했냐면 8월 1일 날에 장대 양봉을 찍고 나서 그날 밤에 8월 1일 날 밤에 갑자기 신용등급이 강등됐다라고 나오길래 제가 5월 말경에 여러분께 이 차트를 보여드릴 때만 해도 야, 이번에도 신용등급이 강등되지는 않겠지? 12년 동안 멀쩡했으니까 생각하면서 그래도 혹시 모르니 여름엔 좀 조심하자라는 의미로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건데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선물지수로 따지면은 벌써 11포인트가량 저점과 고점이 급락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장하고 다음 주 월화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3, 4일 기간 동안 장이 추가 급락을 연속하지 않는다면은 12년 전만큼의 파급 있는 급락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것저것 다 빼고 그냥 혼자만의 생각을 한다면 8월 셋째나 넷째 주까지는 들어 올리면 빼고 들어 올리면 빼고 들어 올리면 빼는 계단식 하락 형식으로 하락 변동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제 친한 친구가 묻는다면 야 저기 8월 한 셋째나 넷째 주까지 주식 사지 마봐 기다려봐.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랑 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안 친하시면 흘려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샀을 때 선별적으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종목을 오늘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게 먼저 하나씩 설명드려볼게요. 첫 번째, 더존 비즈온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나올 때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 단톡방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7,000원 밑에서는 바닥이니까 떨지 말고 사라. 예, 27,000원 밑에서는 바닥이니까 떨지 말고 한 1, 2주간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조정기가 올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도주 있죠? 주도주라는 건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 세 개가 현재 주도주고 이 세 개를 합치면은 우리나라 시총 전체의 한 60% 가까이가 됩니다.
반도체만 해도 한 30%가 되고요. 자동차가 한 15,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총은 어차피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오락내락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한 반 이상을 차지하는 세 개의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 개의 섹터가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 그동안에 완전히 밟아서 작살내놓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닥에서 하방 경직을 보이는 종목들이 보통 튀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까 종목 상담할 때 어떻게 보면 이러다 나가다가 멱살 잡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실 말을 좀 세게 드리는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 매매자들하고 저는 늘 상담하는 게 직업이고 그분들께 주식을 강의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항상 비싸게 사세요. 근데 여러분 이 더존 비존 차트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이 종목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얘는 바닥을 고점까지 이렇게 올랐다가 굉장히 장기간에 몇 달에 걸쳐서 한 5, 6개월 정도 하락을 하고 하방 경직을 하면서 양봉이 서면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27,000원부터 사가지고 이때 제가 드렸던 목표가는 31,0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될 거예요. 그러면 27,000원에서 3만 원까지 올라오면 10% 수익이죠. 근데 오늘만 얼마 올랐냐면 15.26%입니다. 짧게 보이죠? 오늘 하루에 15%를 올랐습니다. 자, 분봉을 보시게 되면 10분봉 보시면 아주 급등을 하지요.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한 50에서 70% 팔아먹고 나머지는 3만 원 깨지면 다 정리하고 3만 원 안 깨지면 버텨봅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3만 원에 정리해도 27,000원 밑에 샀으니까 우리는 한 11%, 12%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주식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떨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버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은요, 죽어야 사는 종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죽었을 때 들어가야지 살아나서 내가 막 올라갈 때 내가 바닥을 잡지 못했거나 출발 초기를 잡지 못했으면 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참 주가가 높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어요. 길 가다가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저 전화번호 좀 주실래요? 라고 내가 신청을 하고 싶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예쁜 사람과 조금 덜 이쁜 사람과 아주 안 이쁜 사람 중에 누가 전화번호를 더 잘 줄 것 같나요? 통상적으로는 아주 예쁜 사람이 더 잘 줍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아봤거든요. 그 얘기는 주가가 높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높으면 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탄력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오히려 옆에서 별꼴이야 그러면서 막 성질나면서 왜 전화번호 물어봐요 라고 성질내는 사람들은 보면 보통 별로인 사람이 더 성질을 많이 냅니다.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제가 통계치를 한번 어느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심리학자가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자,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려는 에너지가 훨씬 강해요. 근데 우리가 바닥에서 저점을 살려고 들면 저점이 어딘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바닥을 찍고 올라오면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럼 내가 그때 산 종목은 딱히 손해볼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광기 어릴 때, 자, 여기서부터 막 올라가고 이 폭등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막 50%, 100% 막 올라갈 때 추격을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헷가닥 돌아요. 너무 많이 오르면. 그러면 이때 이성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는 뭐 하냐면 그냥 본능적으로 들어가서 무조건 막 들이대거든요. 근데 개인 매매자가 보통 잃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파 매수는 직전 고점을 넘길 때 따라가서 걔가 무너지면 직전 고점 대비 5 내지 10%가 무너지면 손절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원칙을 가지고 따라가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바닥권에 횡보하는 종목들 여러분 사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렸던 종목 중에 이번에 아주 홈런 쳤던 종목 또 하나가 뭐냐면 네이버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지난번에 제가 5월달 올라갔다 빠질 때 네이버가 쌍바닥권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19만 원 밑에서는 이거 바닥이다. 네이버 왜 안 사니?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라고 이야기를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카톡방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톡방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우리가 조금 버텨주니까 왕창 올랐죠. 그죠? 바닥에서부터 거의 한 20%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 팔고 나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시세가 낮던 놈이 왕창 죽었을 때 사야 안전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TV입니다. 자, 아프리카 TV도 마찬가지로 7만 원 밑에 깨질 때는 제가 네이버 사면서 아프리카 TV 굉장히 실적이 좋다. 근데 실적 대비 너무 많이 빠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시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인데 7만 원부터 6만 1,700원까지 빠질 때는 욕하겠죠. 이씨 빠지는 걸 사라고 한다고. 근데 조금 기다려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급등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저는 70% 팔고 8만 원에 이익 스탑 걸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왜? 남은 30%는 얼마나 갈지는 가보는 거고요. 8만 원을 건드려버리면 다 정리해버리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바닥에서 종목을 사는 습관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차이나 전기차입니다. 그러면 너는 산 것만 얘기하고 이제 다 팔아본 것만 얘기하고 살 수 있는 건 없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차이나 전기차는 저는 10,000원 안쪽에서 사시는 건 문제가 없다. 혹시 좀 여러분이 1,500원 밑에서는 얘는 박앤세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거는 저점 대비 10% 이상만 수익 나면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ETF와 대형주는 10에서 20%가 제가 보는 목표가이기 때문에 저는 밑에 지금 열심히 샀죠. 여기 떨어질 때 바닥에서 10,000원 밑에 열심히 사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분할 매수를 여러분 한 2, 3주 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이제 슬슬 올라가려고 폼 잡는데요. 저는 여기 11,000원까지만 올라와도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10%는 이익이 났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1,000원에서 11,700원 정도 오면 다 팔 생각입니다. 참고하시고 얘는 조금 사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30%, 50%, 100%, 200%, 300% 얘기하십니다. 근데 저는 10%에서 20%를 얘기합니다. 돈 되게 못 벌게 생겼죠. 그죠? 예, 돈 없어 보이죠? 없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는 리스크가 없는 매매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전화번호 좀 주실래요? 얘기했는데 거절할 것 같으면 저는 전화번호 할 얘기 안 하는 사람인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무슨 얘기냐면 전화번호 줄 것 같은 사람한테만 번호 달라고 이야기하면 승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내가 손해가 안 날 것 같은 자리에서만 나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했던 종목들 중에 현재 진행 중인 걸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저는 반도체 종목 중에는 제일 먼저 내려올 때 눈여겨보고 있는 게 뭐냐면 SK 하이닉스예요. 얘가 제일 힘이 좋거든요. 이번에 보시면 올라갔다 빠졌다 할 때 다시 되반등도 그랬고 하이닉스가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한번 보실래요? 얘는 이미 죽었죠. 그죠? 삼성전자는 이미 하락으로 꺾여서 저점 이탈해 있기 때문에 얘는 추가 하락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삼성전자 62,000원에서 65,000원 정도 오면은 저는 살려고 해요. 그럼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기다려야 되겠죠. 제가 8월 한 달은 여러분 시장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반등을 했다가 무너졌다가 반등을 했다가 무너질 텐데 떨어질 때 항상 주도하는 건 삼성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당분간 기다리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삼성전자 우선주는요. 한 5만 원 초중반 정도 54,000원에서 5만 원 초반까지 내려올 때 기다렸다 사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얘는 95,000원에서 85,000원 사이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10만 원 깨지면 사기 시작할 생각이에요. 10만 원에서 9만 원 정도만 오면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SK스퀘어 같은 경우는 현재 살 생각이 없고요. 그다음에 리노공업을 보십시오. 반도체 종목 중에서 올라갈 듯 내려갈 듯 하면서 계속 추세선을 지키고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라서 다음에 떨어질 때 이놈하고 DB하이텍은 저는 살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가 이 종목들 반도체를 사기에 좋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오지 않고 그냥 가신다면 저는 사뿐히 버리겠습니다. 잡지 않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섹터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차를 16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 사이가 오면 사고 싶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참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만도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현대차가 16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까지 내려와 줘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고요. 자동차 부품주 중에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갖고 계시는 분 차익 실현 끝나고 나간 자리고요. 얘는 3만 3천 원에서 3만 5천 원까지만 내려온다면 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지금 롯데관광개발에 굉장히 침바르고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요. 7, 8천 원대까지만 올 하반기에 온다면 저는 비중 한 4, 50%까지 채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얘가 상당히 좋은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롯데관광개발하고 참좋은여행, 대한항공 얘네들은 올 하반기에 좀 최대한 많이 빠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주주분들께는 죄송한 얘기지만 최대한 많이 빠져서 싸게 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또 하나 지금 바이오 관련 종목을 많이들 질문하시더라고요. 바이오가. 근데 지금 지수가 여러분 지수는 빠지는데 바이오가 올라갈 때가 어떤 얘기냐면 대부분 다 그게 시장의 끝물이에요. 이해되실까요? 예, 바이오가 올라가는 건 시장의 끝물이거나 아니면 역병이 돌거나 둘 중에 하나일 때 바이오가 보통 올라갑니다. 근데 보시면 바이오 관련주 중에 제가 괜찮다고 하는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그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는 여러분 사실 바이오 종목이라고 얘기하지만 바이오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바이오는 첫 번째 내가 신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좋은 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있고요. 두 번째 그다음에 바이오 약을 복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약 먹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약을 먹어. 감기약은 이게 최고야. 근데 얘가 대박을 치면 타이레놀 만약에 대박 치면 타이레놀 없지 않습니까? 타이레놀과 분자 구조가 똑같은 복제약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없을 때 좀 더 싼 얘를 가지고 이익을 내게 되죠.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똑같은 분자 구조니까. 그런데 이 두 개를 제외한 제약을 우리가 신약 개발하는 회사와 그다음에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 이 두 개를 제외한 또 하나의 회사가 있습니다.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는 걔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그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회사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백신 한참 없을 때 미국의 모 회사에서 바이오로직스에 우리 이만큼 10,000병 만들어 주세요, 10만 개 만들어 주세요라고 위탁을 해요. 왜냐하면 생산 시설이 그만큼 없거든요. 세계적인 생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바이오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놈하고 그다음에 LG 바이오사이언스 이 두 개밖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바이오 관련 종목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선수들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원천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괜찮은 회사는 사실 한미약품이라는 회사하고요. 그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회사 보시면 차트 확 다르죠. 그죠? 느낌이 완전 다르죠.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 저점이 떨어질 때 잘만 사놓으시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외하고는 특히 셀트리온 계열은 아예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기는 개인의 무덤입니다. 잘못 들어가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셀트리온 계열사는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난번에 제가 75만 원 밑에 내려올 때 분할 매수하시면 이익 난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바닥에서부터 10% 정도 올라와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주에 차익 실현 끝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저는 현대미포조선 이 조선주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갖고 있거든요. 자, 조선주는요. 제가 얘가 언제부터 공략했냐면 여기 2021년도에 45,000원에 공략해서 92,000원에 팔았고요. 다시 내려올 때 7만 원대 사서 113,000원에 팔았고요. 다시 내려올 때 7만 원 깰 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습니다. 자, 얘는 여러분 우리가 중장기로 보시면 향후에 한 5년에서 10년은 가져가야 될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친환경이 대세가 되고 탄소 배출을 절감시켜야 되면은 LNG선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중소형주, 그러니까 중형 선박을 만드는 걸로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런데 대형은 거기까지 못 가거든요. 그래서 대형 선박은 하나오션 같은 것들이 아주 잘 만들어서 주가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만약에 미국 신용등 강등으로 시장이 더 빠진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이 조선주를 많이 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성신양회하고 아시아시멘트 시멘트가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쌍바닥권 얘는 9,000원에서 9,200원에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끌고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성신양에는 지금 8,500원대부터 집중 매수해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종목을 좀 물리더라도 물리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종목을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사도 되는 종목과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말씀드렸으니까 공부해보시고 동의가 되시면 좋은 타이밍에 매수하셔서 함께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승훈 전문가님께서 이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업황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날카로운 분석들 나는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 톡방 입장 도와드리고 있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들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2부 주식 콜콜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매수 단가가 높다 보니까 지금은 매도를 하고 저점을 노려봐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시젠 오늘 급등을 보였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정리를 하고 저점을 다진다 싶으면 그때 재공략하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 중장기 관점에서는 보유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네,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종목 상담부터 강의까지 열심히 준비해 주실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점 안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